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형이랑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화요일,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도 포스코 홀딩스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지수는 이렇게 상승세가 나온 가운데 오히려 좀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았어요. 하락 종목이 좀 많았지만 이게 약간 이 종목들이 이 쏠림 현상이 오늘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투자자들의 어떤 매매 동향을 이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지금 진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이 우리나라 이제 정부 정책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코스피 5천 시대에 있어 갖고 이런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런 보완 및 다시 이제 재추진하는 이런 이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향후 뭐 이런 기업들별로 이런 자사주 소각 의무라든지 그리고 뭐 일반 주주들 뭐 신주 우선 배정 뭐 이런 것들이 향후 실질적인 어떤 밸류업 프로그램이 되면서 어떤 저평가된 우리 증시가 조금씩은 이제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MSCI 요거 이제 선진 지수 편입 추진. 요게 이제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패시브 자금의 어떤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자금의 어떤 패시브 자금이 앞으로 이 신규 그 선진 지수 편입을 추진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또 들어와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고, 어떻게 봤을 때 지금 전체적인 어떤 매크로한 환경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포스코 홀딩스 기업의 어떤 그 모멘텀이 이제 살아나줘야 되고,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이제 우선시 돼야 되는 거는 이 2차 전지 섹터, 그러니까 2차 전지 배터리 부분에 있어 갖고 좀 투심이 좀 들어와야 된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결국에는 지금 이 2차 전지 배터리 산업이 캐준 구간을 맞은 이후에 지금 현재 이제 중국의 어떤 배터리 이 업체들한테 굉장히 좀 많이 밀려 있거든요. 어떤 기술적인 부분으로 보나, 예전에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앞서 나갔었는데 얘네들이 다 따라잡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위기의 어떤 요소로 작용이 되면서 이 K 배터리 기업들이 좀 고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또 한 번의 어떤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어떤 기술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공급망에 대한 이런 확고한 의지가 있다 보니까 향후 이 공급망을 이제 국내로 이제 재편을 하면서 어떤 이제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극대화할 것이다. 하여튼 이런 이제 전략이 깔려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포스코 그룹 관련해 갖고 중요한 내용 하나 나왔으니까 그거 한번 짚어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 뭐 좋아요 하나씩은 포스코 홀딩스 주주분이시라면 꼭 한 번씩 좀 부탁드리면서 좀 좋아요를 꼭 한 번씩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버들이 좋아요 먹고 사는데 이 먹고 살 만한 밥을 안 주면 이거는 우리는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돈 안 받으니까 좋아요 하나씩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기사를 한번 볼게요. 포스코 퓨처엠이 자회사인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 핵심 전구체를 국산화 구축하겠다. 연간 이제 4만 5천 톤 생산, 광양 공장 준공하겠다. 그래서 니켈 전구체, 양극재, 자급체제 출범한다. 자, 요런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 좀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이제 어디에 그 전구체를 어디에 이제 의존을 했습니까? 중국에 의존했었죠. 차이나. 중국에 의존했었고, 지금 이제 전구체 같은 경우는 이제 니켈이랑 이 코발트 그리고 망간까지 이제 배합해서 만드는 원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봤을 때 양극재 원가의 무려 한 70%까지 차지하는 소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지금 니켈이라든지 코발트, 망간 이런 이제 금속성 원자재 같은 경우는
광산이 중국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거의 이제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지금 그동안 포스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올 1분기만 해도 전구체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해서 썼다라는 겁니다. 이 공급망이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라는 건데 아무튼 이게 지금 우리 배터리 3사의 어떤 수요 이제 국내 일부 기업이 이제 전구체를 생산을 하긴 하지만 이 3사의 어떤 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생산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이 전구체 이 연간 생산량 4만 5천 톤의 캐파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이제 완공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현재 전구체로서 독립의 어떤 성공을 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중국으로부터. 자, 그래서 이 지금 양은 무려 한 전기차 50만 대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굉장히 캐파가 작지가 않죠. 요거를 이제 성공했다라는 것이 사실 굉장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요거를 이제 추진을 뭐 2022년부터 추진을 하긴 했지만 어떤 미국의 어떤 그 공급망 지금 미국이 중국산 전구체로 제작한 배터리에 불이익을 준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IRA 그리고 외국 의료기업 FEOC 이 규정을 갖다가 전구체에도 지금 적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중국산 전구체를 사용하면 전기차 한 대당 7,500달러에 해당되는 이 IRA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봤을 때 이제 국내 업체 당연히 이제 국내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산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결국에는 중국산을 못 쓴다라는 거예요. 7,500달러에 해당되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하죠. 그래서 LG의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GM이랑 합작해갖고 지금 얼티엠 셀즈, 오하이오랑 테네시 공장 쪽에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포스코 퓨처엠 쪽에서 전구체에 리튬을 섞어갖고 양극재로 만들어갖고 미국에 수출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제는 가능하게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여기에 있어갖고 실적은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어제 포스코 이 퓨처엠이 리튬 망간 리치 테크 세미나를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제 LMR 테크 세미나 후기를 이제 좀 여기서 리포트로 이제 썼는데 물론 이제 프리미엄급 양극재도 지금 뭐 생산하고 있지만 이런 중저가 라인에서 앞으로 포스코 퓨처엠이 밀고자 하는 라인이 바로 이제 리튬 망간리치. 최근에 뭐 GM, LG 엔솔 이 각형 LMR 뭐 개발 소식도 있었지만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양산 계획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제품 이 NCM 대비해 갖고 제조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매력적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양산 시기는 아직이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셀 제조 시에 안정화를 위한 LMR 에이징 중 가스 제거 목적의 배출 공정 그리고 시간 자본적 추가 소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스 제거가 잘 되어야지 배터리가 폭발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누구를 이제 타겟을 하냐면 LFP를 타겟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저가 케미스트리로 이제 부상하고 있는 이런 LFP에 대한 이런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LMR 기술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 유사한 에너지 밀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고 하지만 아직까지 가격단에서는 이제 열의를 보여주고 있다. 이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니켈의 비중을 좀 줄이면서 어떤 망간의 비중을 이제 올리게 되는 겁니다. 망간의 비중을 올리면서 가격 경쟁력을 조금 더 달성할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NCM 배터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어떻게 구성되냐면 니켈이 85%고 그리고 뭐 망간이 10% 정도 그리고 코발트가 5% 정도 되는데요. LMR 같은 경우는 니켈이 35%입니다. 니켈가가 비싸죠. 그리고 망간이 65%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발트는 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변경을 해서 가격 경쟁력을 이제 확보를 하겠다. 요런 이제 계획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재활용까지 고려할 때 봤을 때 LMR이 훨씬 더 이제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LFP 대비해 갖고 상대적으로 리튬 회수율이 높다.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에 있어 갖고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간에 뭐 하여튼 지금 기술적으로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포스코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제품들은 이 고밀도 LFP 요거를 갖다가 올해 개발 완료하고 나서 2028년도에 좀 양산을 할 것이고 그리고 LMR 같은 경우는 1세대가 2028년, 2세대가 2029년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세 가지 중저가 케미칼 역량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는 점. 굉장히 이게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글로벌 OEM 니즈가 앞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저가 보급형 전기차 수요 확대에 미리 이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이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이 시장이 와도 좀 대응 가능한 이런 포트폴리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국의 LFP 독점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 지금 현재 포스코가 추진하는 이런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LMR 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이거는 정말 이 배터리 소재 업계에 있어서 또 우리나라 이 K 배터리가 또 한번 부상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는 만큼 앞으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리튬에 대한 좀 걱정이 좀 있어요. 사실 리튬의 어떤 시세가 최근 들어 갖고는 좀 반전을 좀 보여줄랑 말랑 그러고는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와주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약간 턴어라운드가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어쨌든 완만해지면서 지금 추세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리튬 시세가. 자, 그래서 사실 탄산 리튬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90%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뭐 단순히 이제 전기차 캐즘 구간 이라기보다는 지금 너무 이게 수요보다 공급 과잉이 심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개가 겹친 겁니다. 이 수요 둔화, 전기차 수요 둔화랑 배터리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 갖고 이런 이 두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이제 급락이 나온 거예요,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려면 결국에는 이제 리튬에 대한 감산 내용이 좀 나와줘야 되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전기차에 대한 이런 수요가 당연히 늘어나야 되겠죠. 늘어나면서 굉장히 생산이 많이 일어나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 포스코 홀딩스의 어떤 리튬 사업이 흑자 전환이 되려면 이런 리튬의 어떤 시세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리튬 시황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리튬 중심의 어떤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영업 적자가 당연히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올해 한 중순에서 말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도부터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좋아질 것을 미리 대비를 해갖고 우리가 미리 이런 싼 가격에서 포스코 홀딩스를 좀 매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뭐 과거에 어떤 삼성전자를 좀 예를 들어 봤을 때 삼성전자가 실적이 막 엄청나게 좋을 때는 실적이 막 올해 최대 실적을 냈다. 이렇게 하면 주가가 오히려 고점을 찍고 내려옵니다. 근데 지금 최악의 업황 그리고 지금 삼전 실적 최악 이렇게 되면 그런 이제 바닥 심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바닥 심리가 생기면서 점진적으로 반등세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 실적이 조금 가다가
저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 앞으로 이제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게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일봉 차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변곡점. 왜 변곡점이냐? 왜? 이제 과거의 어떤 차트를 봐도 지금 일목균형표 구름대 라인을 한번 돌파가 나오게 되면 이 구간이 돌파가 나오게 되면 여기서 올랐던 만큼 한 번 더 올라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기를 뚫어내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전제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구간에서 여기서 121선, 61선 지금 저항을 받고 있어요. 결국에 여기 이제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면서 돌파 시도를 하면서 물론 눌릴 수도 있습니다. 가다가 눌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 들어오는 거랑 들어오지 않는 거는 다르거든요. 결국에는 이번 주에 대략적으로 가격적으로 봤을 때 26만 8천 원 정도 26만 8천 원 위로 올라와 주게 되면 향후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61선 구간에서 물론 저항 받았지만 점진적으로 여기를 뚫어내게 되면 다시 한번 여기 장기 이평선 보이시죠? 여기까지 터치가 가능하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를 뚫어내는 게 이제 중요하다. 여기서 진입이 되어야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26만 8천 원을 넘겨주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그래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은 지난 이 5월 달보다도 지금 거래량이 조금 더 나와주고 있다. 거래 대금이 기본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조금 여기서는 이제 돌파 시도가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거래 대금들이 나와주고 있다. 그거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량이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어요. 좋은 거고. 지금 현재 주봉상으로는 21선 저항받고 있습니다. 21선 안착이 나와주게 되면 무난하게 주봉상으로는 31만 2천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사실 좀 이런 구간들이 무겁거든요. 무겁기 때문에 그동안 엄청난 이제 저항을 받았던 거고 이제는 좀 뚫어낼 시기가 왔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조금씩은 이제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또 연기금 또한 조금씩 이제 들어와 주고 있고,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들도 조금씩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 연기금 수급이 사실 좀 중요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연기금이 그래도 오늘 23,000주 정도 매수를 해줬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수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보게 되면 조금씩 또 이 대차 잔고가 쭉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느 정도 쇼커버링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매도 비중은 대략적으로 한 8%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대차 잔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쇼커버링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거래원들의 어떤 매수 현황을 이제 보게 되면 지난 3일 동안 이 모간서울, JP모건, 메릴린치 특히나 모간서울 대량 공매도 보유자가 최근 들어 3일 동안 20만 주를 쇼커버링을 쳤어요. 그리고 매도를 좀 많이 했던 친구들은 이제 골드만 쪽에서 매도를 좀 했네요. 이쪽에서 매도를 하고 어쨌든 최근 들어갔고 쇼커버링이 굉장히 좀 잘 나와주고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이나 뭐 공매도의 현황, 대차 잔고에 대한 현황은 굉장히 좀 양호한 수준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 그 정도로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말씀드렸다시피 26만 8천 원을 안착을 해주는지 여부를 일단 첫 번째 목표로 삼으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여기 21선 딱 안착이 되면 뭐가 나옵니까? 적산병이 나오는 거예요. 강세 전환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산병이 이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주봉상으로 21선을 안착하는지 여부 이번 주에 그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봉상으로는 너무나도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과매도 구간에서 지금 RSI 매수 신호가 딱 떴네요. 자, 그래서 월봉 차트로 봐도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고, 그래도 이 저점대를 조금씩은 올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고점대도 올려줄 수 있을 것인가? 그죠? 여기까지는 당장이 쉽지는 않겠죠. 당연히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제 월봉상으로 봤을 때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을 되돌려 봤을 때 이건 좀 저는 이제 오버슈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 정도로 좀 잡아 볼게요. 요 정도로 잡고 최근 이제 저점대를 이제 봤을 때 못해도 이제 0.5에서 0.618 구간까지는 충분히 월봉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적으로 봐도 0.382 대략적으로 한 40만 원 구간까지는 포스코 홀딩스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다. 아직 전고점까지는 아니지만, 그죠? 요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위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전제가 되는 부분들은 역시나 2차 전지에 대한 업황 플러스 이 철강 업황이 조금씩은 살아난다라는 전제가 깔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2차 전지 소재단에서도 이 실적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했을 때, 숫자가 잡히기 시작했을 때가 어떻게 보면, 했을 때는 이미 뭐 주가가 여기에 어떤 절반 정도까지는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보면서 이제 투자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주주 여러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 현재 포스코 홀딩스 매매가 지루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이제 SM경제연구소 무료 추천주를 한번 좀 해보세요. 요렇게 이제 꾸준하게 수익을 좀 안겨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어제 이어갖고 이제 15% 수익을 또 드렸습니다. 누구나 이제 잡으실 수 있고요. 오늘도 Y2 솔루션이라는 이런 종목을 수급을 포착을 하고 이제 드렸어요. 드렸고 지금 뭐 잡은 지 몇 분도 안 돼서 지금 최고가 6%권부터 해갖고 최고가 15%까지 분할 매도 구간이 나왔습니다. 오늘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 소액으로 무료 추천주 참여를 해보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갖고 참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뭐 이렇게 수익 보신 분들이 있군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참여하실 분들은 해당 링크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포스코 홀딩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